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로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비참하고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은 살기 쉽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 죄를 짓든지 간에 나 이재명 지지합니다. 나 문재인 지지합니다. 이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뭐 개떼같이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왜 이 사람 괴롭히냐, 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문다혜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김호중 씨의 케이스랑 문다혜 케이스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비교해 봤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문다혜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똑바로 받지 않아. 검찰 수사 같은 경우도 맨날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체포가 되기를 합니까? 뭐가 됩니까? 반대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사건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라 그래가지고 판사가 나서가지고 꾸짖고 그 꾸짖는 내용이 막 언론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야, 판사가 진짜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막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두 사람이 뭐가 다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고, 문다혜라고 하는 인간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농락했던 그 정도는 김호중 씨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크면 컸지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문다혜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숱한 논란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한마디만 하면은 개딸들이 그냥 개딸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어감이 좋네요. 개딸들이 개딸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방어를 해주고, 문재인 지지한다 한마디만은 또 이제 깨문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서초동을 막 가득 채워가지고 막 또 용어를 해주고, 얼마나 좌파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기가 쉽습니까? 근데 우파들은 어때요? 뭐 조그만 잘못을 해도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난리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는 더 개판이야. 아니,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끼리 지금 또 싸우고 있잖아요. 문재인 때 총선 때 기억나시죠? 진짜 보수 누구냐, 가짜 보수가 누구냐. 뭐를 기준으로 도대체 진짜 가짜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지들끼리만 난리가 났어요. 뭐 누구는 진짜 보수고 누구는 가짜 보수래. 뭐 누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지지하면은 진짜 보수가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 지지하면 가짜 보수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말아 먹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아먹었던 선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 때 같은 경우도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때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0.7% 차이로 기적같이 진짜로 이긴 것이고, 저는 막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0.7%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고, 이번에 총선 같은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애들은 자멸하고 있는 배인데, 배에 이미 그 빵꾸가 뚫려가지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막 수술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멀쩡한 배를 갖다가 망치 들고 우리가 막 깨 부수는 거예요. 망치로 배 안 부서지나? 그럼 뭐 톱질을 갖다가 막 하는 거죠. 막 널빤지 지금만 날리고만 난리가 난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가 이래야 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습니다. 풍전등화 그 자체잖아요. 찌째명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도래하기 일촉즉발에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그 이재명을 앞에다 놓고서도 우리끼리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개판입니다. 막 누가 막 진짜고 누가 막 가짜고 또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있어. 완전히 조선시대 때 그 뭐예요, 저기 상복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입을 거냐,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 완전히 그냥 또 골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 같은 건 이렇게나 지리멸렬한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죠? 제발 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이번에 김용현 이제 그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애들과 그다음에 지금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도 대놓고 이게 모욕 주기가 하늘을 지금 뭐 선을 벌써 한참 넘었죠. 박근혜 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질스러운 얘기들이 난무했었고,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여과 없이 그냥 다 보도가 됐죠. 그 뭐 약 같은 거 그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먹었다, 성적인 뭐 그런 약을 뭐 어떻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뭐 무속 얘기도 있었고, 그때도 무속 얘기가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유리방 같은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마치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게 모든 벽이 다 유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방에 혼자서 뭐 있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얼마나 그게 성행을 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망신 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수사권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나서가지고 윤석을 때려잡겠다 이러고 앉아 있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무슨 뭐 2년 내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맨날 치킨만 뜯어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 그냥 받아 타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또 무슨 뭐 윤석을 때려잡겠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상 초유로 대통령실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고, 심지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국 금지 조치까지도 됐어요. 언제 체포될지 또 모릅니다.
도대체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왜 출국 금지가 필요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어떻게 봐 도망갈 건데요? 배 타고 도망갑니까? 수영하고만 도망갑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도망 못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현재 지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예우라도 지켜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그때 그 어디였습니까? 그 국회에서 막 민주당 애들이 막 소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 지금 당장에 시켜라 이러니까 바로 나가가지고 출국 금지 시키고 나왔던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문재인이가 또 계엄을 선포했다가 그게 실패하고 난 뒤에 탄핵 정국으로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민주당 애들이 지금의 국민의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까? 과연 지금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그때도 똑같이 보일까? 저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 정도였으니까 이렇게나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냈고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23번이나 시켜 예산안도 마음대로 깎아 지들끼리 예산안을 갖다 통과시켜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하냐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쥐뿔도 없습니다. 이렇게나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어요. 참다가 그거를 도저히 못 참고 이번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이 뭐를 시도했다라는 겁니까?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슬펐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까지 시도를 했을까. 10일이었다고 합니다. 10일. 체포되기 이제 직전이었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0일 오후 11시 52분 정도쯤에 피의자 거실의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 선택을 그렇게 시도하는 게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했고 바로 출동해가지고 문을 여니까 김영호 국방부 장관이 이제 포기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 시기가 이제 언제였던 거예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던 그 시기죠, 그렇죠? 검찰 같은 경우는 김영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인데 직권남용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내란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가 없어요.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내란죄 같은 경우는 수사할 수 없게끔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해 가지고 김영호 국방부 장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심지어 그냥 청구한 것도 아니고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하니 주범은 따로 있다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종사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주범으로 지금 실제로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란의 무슨 뭐 수괴다. 뭐 수괴라는 건 약간 뭐 북조선식 표현 같은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내란의 뭐 수괴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두 사람을 때려잡겠다고 검찰이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해야죠. 아무리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수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규탄이라도 하고 규탄 집회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는지 구속영장 심사조차도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계엄을 했다라는 거 잘못됐다 100번 1000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절차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계엄과 상관없이 사형받을 짓을 했다라고 해도 상관없이 어떻게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법원이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준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지금 근거를 보니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경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혐의와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청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내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청장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랑 관련된 일이니까 이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도 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준 것인데 검찰청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가지고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그 사람을 기소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용원 국방부 장관이 경찰 공무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공무원입니까? 이거를 경찰 한 명이 껴있다라 그래가지고 사건 전체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확대 해석이죠.
법원은 언제나 어떤 사안이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기본적인 골조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봐주기 이번에도 무슨 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지가 뒷수습하겠다고 대장동 재판 안 나가버리잖아요, 미친 인간이.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2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사실상 폐문부재라 그래가지고 그때 최강욱이 해먹었던 짓거리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문서가 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거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최강욱이 2개월이나 국회의원직을 더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 짓거리 이재명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월권으로서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때려잡고 이재명을 갖다가 체포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거를 갖다가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해가지고 그 치욕감, 공개적인 치욕감을 준다라는 게 과연 법원이 할 일입니까?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지금의 법원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로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 법원이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